사우디아라비아랑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요르단이 만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한 경기가 아니에요. 양 팀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경기를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슈퍼생스가 저희가 이렇게 깊이 있는 분석을 계속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보세요. 개최국 사우디. 전력만 보면 정말 막강하거든요. 그런데 그 단단해 보이는 중심에 생각지도 못한 균열이 하나 생겼습니다. 과연 이 작은 균열 하나가 경기 전체를 어떻게 뒤흔들게 될까요? 이게 바로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경기가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지금 A조 상황이 어떤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죠. 요르단은요, 지금 말 그대로 벼랑 끝이에요. 1차전에서 진 게 그냥 1패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번 경기까지 내준다? 그럼 토너먼트 여정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걸린 진짜 단두대 매치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A조 순위표를 한번 보세요. 사우디는 승점 3점으로 아주 기분 좋게 시작했죠. 반면에 요르단은 승점도 없이 꼴찌입니다. 이 표 하나만 봐도 요르단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그냥 바로 느껴지시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차전 데이터를 가지고 두 팀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아주 객관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죠. 이 숫자 75%. 이게 뭘까요? 바로 1차전에서 사우디가 기록한 볼 점유율입니다. 와, 75%면 이건 뭐 경기를 그냥 가지고 놀았다는 거거든요. 물론 상대가 좀 일찍 퇴장당해서 수적으로 유리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슈팅 숫자를 보면 이 지배력이 더 확실해져요. 무려 23개. 경기 내내 상대 골문을 그냥 폭격한 수준인데, 근데 이상하죠? 이렇게 때리고도 골은 딱 한 골에 그쳤다는 거. 이건 좀 생각해볼 문제예요. 압도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아쉬웠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우디는 어떻게든 이겨서 승리를 챙겼고요. 반면에 요르단은 그냥 무기력하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한 팀은 이기는 법을 아는 팀이고 다른 한 팀은 한 번에 와르르 무너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개최국의 막강한 힘, 그 이면에 숨겨진 단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은 과연 뭘까요? 사우디의 진짜 힘은요, 이 체계적인 조직력에서 나와요. 감독이 루이지 디 비아조인데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경기를 아예 지배해버리는 축구를 하거든요. 측면에서는 압돌라지즈 알 엘레와이가 막 휘젓고 다니고, 중간에서는 플레이메이커 무사브 알 주아이르가 캡스를 찔러주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는 라칸 알 감디가 해결하는 아주 유기적인 공격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팀의 핵심 공격수, 키가 187cm나 되는 장신 스트라이커 압돌라 라디프가 부상을 당한 거예요.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 이게 바로 지금 사우디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시한폭탄입니다. 자, 이번엔 요르단 쪽을 한번 볼까요? 1차전에서 조직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기댈 만한 마지막 희망은 남아있을까요? 1차전 요르단 경기력을 보면요, 사실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수비는 집중력이 떨어져서 어이없게 페널티킥 내주고 코너킥에서 그냥 골 먹히고, 공격은 또 어떻고요. 볼은 계속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는 패스만 돌리다가 끝났죠. 한마디로 정말 단조로웠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그래도 희망을 걸어볼 만한 선수가 딱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미드필더 모하나드 아부타하. 이 선수가 아마 요르단에서 유일하게 사우디의 그 강한 압박을 자기 개인 기술로 벗겨낼 수 있는 선수일 겁니다. 자, 이 경기의 결과가 그래서 정말 중요한데요. 그냥 두 팀의 운명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A조 전체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도 있거든요.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시나리오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우디가 이긴다. 그럼 승점 6점으로 사실상 8강 진출을 조기에 확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둘째, 비긴다. 요르단 입장에서는 첫 승점이긴 한데 사실상 탈락이나 다름없는 결과죠. 그런데 셋째, 정말 만약에 요르단이 이긴다. 그럼 A조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누가 올라갈지 마지막 경기까지 아무도 모르는 진짜 죽음의 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데이터들이 이 경기의 승패를 가를 결정적인 반전의 열쇠가 뭔지 아주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사우디가 아무리 강점이 많아도 지금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은 딱 하나, 주전 스트라이커 라디프의 부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추측이 아니에요. 실제로 1차전에서 라디프가 빠진 다음에 사우디 공격이 눈에 띄게 답답해졌거든요. 제공권에서 밀리니까 상대 밀집 수비를 전혀 뚫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페널티킥까지 놓쳤잖아요. 이건 이미 데이터로 증명된 명백한 약점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경기의 향방은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단 하나의 변수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압돌라 라디프의 출전 여부. 그의 부재가 사우디의 그 막강한 지배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벼랑 끝에 몰린 요르단에게 정말 기적 같은 기회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과연 이 단 하나의 변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모두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무난한 승리를 점쳤던 요르단과의 경기. 그런데요, 경기 직전의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숫자들 속에 숨어있던 아주 미묘한 흐름을 정밀하게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모든 분석의 시작은 바로 시장의 첫인상이죠. 과연 베팅 시장은 이 경기의 승자를 처음부터 누구로 보고 있었을까요? 초기 기대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이 숫자 1.50입니다. 이 배당률은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승리 확률을 약 63% 정도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는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로 딱 지목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정된 숫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이 숫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즉 시장의 심리가 변할 때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됩니다. 경기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사우디의 승리 배당률은 오히려 1.50에서 1.57로 올랐고요. 반대로 무승부와 요르단의 배당률은 떨어졌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시장이 사우디의 압도적인 승리를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바로 이런 움직임이 시장의 자금이 사우디의 손쉬운 승리라는 초기 예상에서 벗어나서 어쩌면 요르단이 저항하거나 비길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런 시장의 미묘한 흐름은요, 핸디캡 시장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명확한 신호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바로 전문가들이 보내는 진짜 속내가 숨어 있다고 할 수 있죠. 혹시 핸디캡이 좀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핸디캡은 양 팀의 전력 차이를 보정해주기 위해서 한 팀에게 가상의 점수를 미리 주고 시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데이터 변화가 나타납니다. 요르단에게 주어졌던 핸디캡이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0.75로 조정된 건데요. 이건 그냥 단순히 숫자가 바뀐 게 아니고요. 북메이커들이 요르단이 생각보다 쉽게 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사실상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 내용이 배당률을 설정하는 전문가들조차도 이 경기가 아주 팽팽하고 치열한 접전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팽팽한 접전이 될 거라는 근거는 또 있습니다. 바로 총 득점이 2.5골 이하일 거라는 배당률이 1.60으로 매우 낮게 책정됐다는 점인데요. 이건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양팀 모두 극도로 신중하고 수비적인 경기를 할 거라고 본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면 데이터가 말해주는 실제 결과 확률은 과연 어떨까요? 더 정확한 그림을 보기 위해서 북메이커들이 가져가는 이윤, 일종의 수수료를 싹 걷어내고 순수한 확률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수수료를 제외한 진짜 확률을 한번 보시죠. 초반에 약 63%에 달했던 사우디의 승리 확률이 56.8%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무려 6%포인트가 넘는 신뢰도가 사라진 셈이죠. 이걸 이렇게 그래프로 보니까 훨씬 더 와닿죠. 물론 사우디가 여전히 이길 확률이 가장 높긴 합니다. 하지만 무승부 확률 25.4%랑 요르단 승리 확률 17.8%를 합치면 이제 43%를 넘어서요. 이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데이터의 흐름을 종합했을 때 우리는 어떤 전략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는 우리에게 두 가지 아주 합리적인 경기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측이라기보다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데이터가 강력하게 시사하는 방향에 맞춰서 접근하는 두 가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안정적인 선택입니다. 모든 데이터가 한 목소리로 가리키고 있죠. 0대1이나 1대1 같은 저득점 경기. 이건 시장의 강력한 공감대에 기반한 아주 안정적인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시장의 흐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올라타는 시나리오입니다. 오늘 분석에서 가장 강력한 신호였던 핸디캡 기준점 하향을 믿고 요르단이 설령 지더라도 큰 점수차로는 패배하지 않을 거라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데이터를 깊이 파고들면 단순히 누가 이길까를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 데이터는 우리에게 승패가 아니라 이 경기가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